고른 영양 섭취를 위한 기본 조건, 건강한 치아와 잇몸. 하지만 노후에는 잇몸병이 쉽게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잇몸병을 방치하면 잇몸뼈가 손상되거나 치매,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까지 높아질 수 있는데 잇몸이 밀려 치아 뿌리가 드러나면 치근 우식증도 쉽게 생길 수 있다. 치아나 잇몸에 문제가 생긴 경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가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어 늦지 않게 치료하는 것이 좋다. 치아와 잇몸 관리를 위해서는 평소 칫솔질을 꼼꼼히 하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올바른 지방건강관리법 101세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치아와 잇몸이 약해져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구강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위험성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구강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유인철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뭐 찬물을 마시면 이가 시린다, 또 잇몸이 붓는다,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경우에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무심코 지나치기가 쉬운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검진을 꼭 받아봐야 할까요? 네. 예, 보통 우리가 잇몸이 붓는다, 그리고 이가 시리다, 뭐 이런 이제 증상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통 그게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좋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하고 이제 이렇게 보통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걸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풍치다, 아니면 치주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소위 치주염으로 이완되는 경우, 넘어가는 경우들이 네. 많아요.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시면 잇몸이 더 나빠지기 쉬운데요. 주 증상으로는 이제 잇몸이 부으니까 염증 때문에 이렇게 붓고 이렇게 붉게 색깔이 변하고 이를 닦을 때 건드리면 잇몸에서 출혈이 피가 나고 뭐 이런 증상들이 일반적으로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진행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가 흔들린다든지 뭐 잇몸에서 고름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으로 잇몸 질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치과 치료하는 건 좀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서워해요. 네, 치과 치료할 때 아프다, 너무 아프다. 그 문제하고 또 이제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네. 근데 이게 심해져서 치료받으면 또 더 힘들어지니까 고생하고 그래서 조금 빨리 관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주 질환도 상황 진단 전개 과정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네. 단계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예, 우리가 육안적으로 이렇게 입속을 들여다보면 네. 치아 주변에 잇몸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보이는 바깥쪽에 있는 연조직인 잇몸에 이제 염증이 나타나는 현상, 초기 단계겠죠. 그걸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치연염이라서 잇몸의 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더 진행이 돼서 그 아래쪽에 있는 잇몸 뼈까지 이제 진행이 돼서 뼈가 이제 녹는다든지 이런 현상 나타나는 걸 우리가 치주염이라 이렇게 예. 크게 이제 나눕니다. 네. 치주염에서 이제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치주염이 진행이 되면 즉 치주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뼈가 치아를 지탱해 주고 있죠. 근데 그 뼈가 녹아서 후지는 게 조금일 때는 괜찮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치아가 힘을 받을 때 이제 치아가 많이 흔들리죠. 예, 그러니까 치아가 흔들리니까 힘을 받을 때 부담이 돼서 음식을 우리가 제대로 단단한 네네. 음식을 씹어 먹을 수도 없고 이런 게 이제 치주 질환이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결국은 이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어릴 때는 충치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대부분 잇몸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 치주 질환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진행되어 오던 게 어느 정도 그게 누적이 돼서 어느 이상이 되면 이제 사용하기에 기능적으로 불편이 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노인분들 되시면은 이를 이렇게 닦는 게 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세가 드시면 우리 신체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면역 기능이 이제 이렇게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세균의 이제 공격에 우리가 좀 취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뿌리가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그쪽은 이를 닦기가 좀 어려워지는 예.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연세가 드시면 치주 질환에 또 이완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 임수민 아나운서도 처음에 말씀을 했지만 그 이 치주 질환이 심혈관 질환, 그다음 나아가서는 치매까지 생길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그 좀 의아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치과 질환이라고 하면 입속의 문제로 국한된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 얼굴에 보면 이 안면 부위, 구강 부위가 우리 몸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신체 다른 장기로 전부 다 같이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이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잇몸에 그 염증 그 세균들이 그쪽에 확장되어 있는 혈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혈관으로. 예, 혈관을 따라서 우리 몸 전체 장기에 가는데 그게 이제 뭐 심장이라든지 호흡기, 폐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 세균이 혈관을 따라서 온몸에 침투를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치매 위험성 높아진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런 세균이 우리 또 뇌혈관까지 침투를 하게 돼서 그런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균하고 또 염증의 매개 물질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아밀로이드라는 당 단백질이 뇌에 이제 축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가 이제 치주가 안 좋거나 해서 저작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저작 기능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뇌에도 자극을 주고 이러는데 이 저작 기능이 저하가 되면 결국은 우리 그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에 그쪽에 또 기능이 저하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치매와의 이렇게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씹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씹는 걸 해야 기억력하고 이렇게 연관관계도 있다. 네, 네. 근데 뭐 사실 저희가 잇몸에 문제가 좀 생기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또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무심코 넘기기가 쉬웠는데 이렇게 전신질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각별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주질환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네. 예, 뭐 치주질환 치료는 간단합니다. 즉 뭔가 하면 아까 그 우리가 잇몸의 질환의 진행 정도를 잇몸에 국한돼 있을 때, 그리고 하방에 있는 치조골에까지 뼈에까지 이제 파급이 됐을 때 이렇게 하는데, 즉 잇몸에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는 간단한 스케일링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또 염증 치료만 하면 그 별로 아프지도 않고 관리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더 내버려 뒀다가 진행이 돼서 하방에 있는 잇몸 뼈에까지 이제 영향을 준 경우에는 이렇게 비외과적인 그런 수술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잇몸을 좀 열고 들어가서 원인들도 제거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손상이 돼 있는 뼈 부분도 다듬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수술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그 잇몸에 문제가 생기면 치아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치아 뿌리에 충치가 생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치근우식증은 이제 치과의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우리가 소위 충치라고 하는 것하고 치주 질환 이 두 가지로 보거든요. 근데 네네. 충치는 치아에 생긴 질환이고 네네. 치주 질환은 바깥에 있는 둘러싸고 있는 잇몸과 잇몸 뼈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연세가 드시면 잇몸이 이제 퇴축이 돼서 올라가게 되죠. 네네. 즉 뿌리가 노출이 되죠. 그러니까 뿌리가 노출이 되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칫솔 넣어가지고 이를 닦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게 제대로 잘 안 닦이니까 그 뿌리에 충치가 쉽게 생기게 됩니다. 특히 그래서 연세 드시면 어릴 때 네네. 충치가 많이 생겼다가 어른이 되면서 충치는 줄어들고 치주 질환이 주로 이제 많이 이완이 되는데 네. 또 이제 그 이상의 나이 노년이 되면 치아 우식이 다시 또 잘 생기기. 그게 예, 그런 단계군요. 예, 그게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그렇습니다. 되는 그런 단계인데 치아 뿌리니까 그쪽에 이제 우식
이 발생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이게 본래 충치라고 하는 건 초기 단계에서는 별로 자각 증상이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찬 걸 먹을 때 이가 뭐 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 검사들은 대부분 치과에서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방문을 할 때 기기를 이용해서 치아를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해서 혹시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충치가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진단법도 지금 있습니다. 네네. 이 병이 생기면 치료가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가 이제 입속에서 치료를 할 때는 특히 그 좁은 공간, 치아와 치아하고 뿌리 사이가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기구가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죠. 네네. 그래서 요즘은 그런데 접근하기 쉽게 아주 작은 기구들이 또 개발돼 있어서 치료를 하지만 어쨌든 공간이 좁아지면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네.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치아라든가 잇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구취 때문에 사실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 그런가요? 예,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손자, 손녀를 봐서 예.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좀 안아줄라 했더니 할아버지 입에서 냄새 난다고 그래서 진짜 속상하죠.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히 아주 심한 뭐 염증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제 구취가 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체취도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체취가 좀 변하죠. 변하죠. 예. 그런 것처럼 구강내도 그런데 특히 이제 연세 드시면 입안이 이제 좀 마르기가 쉬워요. 침이 분비가 줄어들고 뭐 이러다 보면 침이라고 하는 건 입안을 씻어내는 작용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연세가 드시면 구취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구강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제작진이요. 정말 구강을 잘 관리하고 계신 사례자 한 분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화면 보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갖고 계신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올해 70된 김희자 할머니입니다. 빛나는 치아 덕분인지 어머님의 미소가 참 아름답죠? 김희자 어머님은 70세가 된 지금까지도 사랑니를 제외한 28개의 치아를 모두 갖고 계십니다. 충치나 잇몸병, 임플란트 없이 건강한 상태. 70평생 중치나 잇몸이 아파서 고생한 적은 거의 없고요. 친구들이 뭐 치과에 가서 고생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나가 참 고맙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평생 치과 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작년엔 특별한 상까지 받았습니다. 치아가 건강한 건치 노인을 뽑는 대회예요. 제가 금상을 받았어요. 성남시에서 개최했던 건치노인 선발대회. 당시 구강 건강을 자부하는 어르신 36분이 지원했는데요.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당당히 1등으로 선발됐습니다. 거긴 한번 나가보자 해서 60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60이 됐더니 65세가 돼야 이제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5년을 기다렸죠. 뭐 제가 이렇게 남한테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 부모님한테 좋은 건강한 이빨을 받고 나서 그건 자랑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타고난 치아가 아무리 건강해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겠죠. 어머님은 구강 건강을 위해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보다 비교적 단단한 식감의 건강식을 즐깁니다. 다만 너무 딱딱한 음식은 치아와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어 피하신다고 합니다. 튼튼한 치아와 잇몸 덕분에 원하는 음식을 모두 먹을 수 있어 건강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못 먹는 음식이 없으니까 골고루 다 잘 먹고요. 또 잘 씹어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한 것 같아요. 식사가 끝나면 되도록 3분 이내에 양치질을 합니다. 이때 몇 가지 원칙을 세워 지키는데요.
그중 하나는 칫솔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 색상이 다른 여러 개의 칫솔이 눈에 띕니다. 가족 수대로 이렇게 놓으셨나 봐요. 아니에요. 이거는 세 개가 다 제 거고요. 빨간색은 아침, 보라색은 점심, 하얀색은 저녁 그렇게 쓰고 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칫솔이 말라서 쓰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른 다음에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칫솔모가 젖어 있으면 세균이 쉽게 증식하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말리고 물기가 모두 마른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질은 3분가량 꼼꼼히 하는데요. 양치질 후 치간 칫솔과 치실을 활용해 치아 사이를 다시 한번 닦아줍니다. 치실은 약 50cm의 길이로 잘라 사용합니다. 치실을 양손 중지에 감은 채 엄지와 검지로 잡고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되는데요. 잇몸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잇몸 마사지를 하는 것도 잇몸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지를 이용해 원을 그리며 잇몸을 가볍게 문질러주면 잇몸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쁜 사람들이 자기 이쁜 거 더 가꾸듯이 저도 이빨이 좋으니까 이거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져가게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구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머니 불편한 데 없으세요? 예, 불편한 데는 없는데 그냥 한번 체크해보고 싶어서. 충치의 경우 초기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머님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조금 대부분 안 되는데 어머니 정말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내시경 치아도 잇몸도 문제없이 깨끗한 상태. 흔하게 생기는 치석도 없다고 하네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거의 20대 초반, 중반 그 정도 상태의 잇몸으로 오셨고 그 후로 양치를 하지 않으면 누구나 망가지는데 어머님은 너무 관리를 잘 하셔서 지금도 그때의 잇몸을 70세인 지금까지도 가지고 계세요. 지금처럼 과하지 않게 딱 지금처럼만 계속 하시면 아마 저대로 계속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칫솔질을 너무 자주 그리고 세게 하면 치아와 잇몸이 손상될 수 있어 과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아 관리 잘해서 건강한 치아 오래도록 잘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치. 앞으로도 관리 잘하셔서 환한 미소 오랫동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네, 역시 보니까 이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좀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지만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치질하는 법이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예. 예, 이 이를 잘 닦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이게 네. 별 재미가 없잖아요. 예. 뭐 이거 재미가 있고 막 이러면 열심히 연습도 하고 이럴 텐데 그렇지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저 이를 어떻게 닦는 게 좋은가. 오늘 제대로 한번 뭐 다 이는 닦으시겠지만은 제대로 한번 처음부터 배워볼게요. 양치하는 법을. 예, 그렇게 해볼까요? 자, 평소에 하던 습관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 모형인데 이 되게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가 보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전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입 속이 있습니다. 안쪽. 이렇게요. 그러니까 안쪽은 사실은 칫솔이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위라서 안쪽 닦기가 어려워요. 예, 잘 안 닦여요. 예. 이렇게 이제 치아를 한 2개 정도 닿는 정도로 해서 칫솔을 가지고 약간 치아에 45도 기울여서 이렇게 돌려서 닦는데요. 지금 사실 이거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거 돌려서 닦는 이 방법을 지금 배워가 쓰기에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을 배우기보다는 그동안 쓰던 방법을 쓰더라도 칫솔을 요 뒷부분까지 다 닿게 해가지고 세세히? 예, 요렇게 하고요. 보통 한 번에 되고 나서 막 이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되고 나서 요걸 미세하게 거기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해주는 이렇게 보통 막 진동을 크게 해놓은 손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거는 예. 완전 안 닦여요. 이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앞뒤로 아주 작은 동작으로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렇게 닦아주면 좋고요.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쪽을 닦아야 되는데요. 이 안쪽을 보면 위를 보면요. 위가 요 예를 들어서 요 부위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돼서 요걸 가볍게 이렇게 그 사이에서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예. 이렇게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잘 닦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닦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 사이 틈이 많이 끼고 음식물 같은 게 많이 낀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칫솔을 가지고는 그 사이에 접근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치간 칫솔, 치아 사이에 닦는 칫솔 같은 걸 가지고 이 사이를 틈을 사이를 닦아주면 네네. 어느 정도 우리가 이를 닦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예. 그렇군요. 사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양치질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데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바쁘니까 또 마음이 급해가지고 대충 닦고 또는 건너뛰고 양치질 안 하고 건너뛰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그 설명을 보니까 아 이렇게 양치질을 하는구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제가 얻고 갑니다. 또 더 중요한 게 칫솔을 어떻게 깨끗하게 관리하느냐. 이게 상당히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뜨거운 물 또는 소금물에다 담가 두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칫솔 아까 요 칫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칫솔에 요 지금 여기 나일론으로 돼 있죠, 나일론. 네. 우리가 나일론 이걸 강모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여기 되게 아주 딱딱한 게 있죠. 어떤 건 되게 부드러운 게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부드럽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 치아면에 붙어 있는 플라그를 제거하는 데는 부드러운 거는 제거가 조금 효율이 떨어지겠죠. 예. 이게 또 너무 단단한 거는 플라그는 잘 제거를 하는데 잇몸에 닿으면 잇몸에 상처를 주기가 쉽죠. 그래서 잇몸 상태에 따라서 좀 부드러운 걸 추천하기도 하고 또는 또 이 딱딱한 걸 추천하기도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한 중간 정도, 네. 미디엄 정도인 중간 거를 보통 추천을 하는데 이거를 더운 물에 넣으면 이게 나일론이기 때문에 손상되기가 쉽고요. 그래서 이거를 소독하느라고 뭐 뜨거운 물에 넣고 끓인다든지 아하. 뭐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네. 이 밖에도 구강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질문 먼저 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잇몸병으로 인해 잇몸뼈가 너무 약해지면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장기간 사용하면 혹시 치아 사이가 벌어져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해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약에 굵은 소금을 묻혀 양치질을 하면 입속 세균을 더 많이 제거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네, 질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셨죠. 이렇게 치약 짜고 그 위에다 굵은 소금 딱 묻혀갖고 쫙 닦고 나면은 개운하다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 또 잘 닦이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치약 속에는 이가 잘 닦이게 하기엔 세마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고요. 대신 이제 만일에 소금이 갖고 있는 네. 어떤 그 작용을 우리가 활용하고 싶다면 이를 치약으로 깨끗이 다 닦고 나서 이제 소금물로 이제 가글링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거는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소금물이 되게 소위 요즘 우리가 고혈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매운 음식, 짠 음식을 먹지 말자 이러는데 그 소금물 자체를 그렇게 쓰는 거는 또 그 자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굵은 소금을 직접 치아에 갖다 대는 건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또 질문이 칫솔질을 하기 어려운 부위에 치간 칫솔 네. 또는 뭐 치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혹시 그 간격이 벌어져서 그게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주의할 점이 뭐 없는가요? 이 치간 칫솔을 쓴다고 하는 거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잇몸이 치아 사이를 꽉 채우고 있는 데서는 우리가 치간 칫솔을 쓰고 싶어도 상처를 주기 때문에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치실을 쓰면 좋고요. 치아와 치아 사이에 틈이 생겨서 즉 잇몸이 올라가 퇴축이 돼서 공간이 생긴 경우에는 치간 칫솔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치간 칫솔을 쓴다고 치아가 밀려서 옆으로 밀려서 틈이 넓어진다거나 치실을 쓴다고 해서 치아가 딱 이렇게 만나 있던 치아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아, 예.
안심하셔도 좋겠네요. 네. 예,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노후에 아무래도 치주 질환 생기기 쉽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런 얘기가 있죠. 잇몸이 약하면 임플란트도 못한다. 실제로 그런가요? 예. 예, 임플란트를 한다는 건 치아가 빠진 자리에다가 거기에 뼈에다가 뿌리 역할을 할 임플란트를 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예전에는 이제 그 뼈가 뭐 예를 들어서 10몇 미리 이상이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그 뼈 높이가 대단히 중요했어요. 뭐 지금도 뼈가 충분히 있으면 임플란트를 심기에 좋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뼈가 너무 낮아져서 그리고 밑에 신경이 지나간다든지 이랬을 때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니까 뼈가 너무 높이가 낮아서 힘든다. 이런 경우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임플란트 대신 털리를 권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예전보다 자꾸 이제 짧은 임플란트를 심어도 기능적으로 안전하다. 기능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제 소위 이제 그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서 예전보다는 뼈 높이에 대한 그 의존도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뼈가 충분히 있으면 좋죠. 네, 네. 결국 잇몸 관리가 중요하다는 예.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예. 그게 고민하신 분들 많은데 제가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충해주는 네.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임플란트의 경우에 평생 2개까지에 한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0%가량,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은 약 80%, 2종은 약 70%가량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활용해 보시면 참 좋겠는데 네. 단 조금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미리 등록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또 이게 중간중간에 또 변동이 좀 올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 문의를 하신 다음에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중요한 정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문의해 보신 다음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에는 아무래도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힘이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구강만큼은 신경 쓰시고 잘 관리하시면 건강함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